5월은 5월인가 봅니다. 없던 악재도 생겨납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주 들어서 우리 증시 계속해서 뒷걸음질만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 어느덧 됐는데요. 오늘도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저희와 함께 신중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죠. 그러면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첫 번째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식부터 좋지 못한 내용인데요. 어제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우리 증시, 특히나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2시 구간부터 갑작스럽게 저점을 낮추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1분기부터 현재까지 시장을 강력하게 이끌어온 2차 전지 랠리, 그리고 그 가운데 핵심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노이즈가 발생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크게 밀려 내려갔고 또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에 큰 두 종목이기 때문에 이 코스닥 지수도 6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습니다. 이렇듯 CEO 리스크 코스닥 전반에 퍼져서 최근 들어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던 종목군이 이화그룹주였죠. 검찰 쪽에서는 이 조세 포탈 혐의로 이 김영준 이화전기 전 회장과 그리고 현재 이화전기 대표 김성규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직 발부된 건 아닙니다. 청구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조회 공시 요구도 들어갔고 답변도 이와 관련해서 긍정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화전기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제부터 이미 급락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었고요. 물론 이트론이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은 선긋기에 나섰지만은 이 이화그룹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화그룹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리튬 관련된 사업을 펼친다라며 리튬주로 후발주로 분류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타이밍에 나왔던 이 CEO 리스크로 인해서 단기 급등분까지 모두 다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이익 11억 원을 얻은 혐의로 이동채 에코프로 그룹 회장 2심에서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된 상황이고요. 사실 이 이야기는 처음이 아닙니다. 2심이라는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법정 다툼은 진행돼 왔었고요. 2심에서도 실형이 구형이 된 것으로 나온 겁니다. 얼마 전에는 상당히 좀 훈훈한 미담, 이동채 회장이 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전환사채 모두 다 소각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역시 에코프로지라는 이야기를 해놨다면 최근 들어 나온 이 뉴스로 인해서 완전히 투자 심리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리튬 그리고 2차전지 관련 기업들, 단계 급등한 기업들 이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이미 주가의 반응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오노리스크 관련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2에서 6% 정도까지 밀렸습니다. 다만 또 눈에 띄는 점이 수급적으로 어제 판 쪽은 개인들이고요.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이 이 기회에 관련된 종목군들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과연 오늘장 어떻게 움직임이 나타날지, 이 CEO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나왔던 매수의 기회였는지 오늘장 판단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MSCI 정기 변경 나왔습니다. 지금 기사가 나오지 않아가지고요. 그 내용들을 아마 좀 못 접하셨을 텐데 내용을 보자면은 신규 편입 종목에 총 4종목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있고요. 여기에다가 KT,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총 4종목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 MSCI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발표문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편출된 종목입니다. 역시나 4종목입니다. 제일기획과 롯데쇼핑 그리고 이 S1 SD 바이오센서 이렇게 해서 총 4종목이 편출이 됐습니다. 여기서 좀 눈에 띄는 점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 코스모 신소재 KT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당초에 유동 주식이 좀 적어서 탈락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근래 들어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급등을 했고 또 상당히 많은 거래 대금을 보여주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함됐다라는 점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라든지 금양 같은 경우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거래 대금 유동성 측면에서는 합격점이었지만 단계 급등했다는 게 오히려 약점으로 꼽히면서 에코프로와 금양은 신규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외 종목까지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종목, 그러지 못했던 종목까지 오늘장의 반응 함께 보셔야겠네요. 그리고 편출 종목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그 리스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세일즈 외교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글로벌 이벤트들도 연이어서 나옵니다. 다음 주 초에 G7 회담이 있죠. 여기에 또 독일의 슐츠 총리도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G7 회의 끝나고 나서 21일입니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일치기 일정이 될 것 같겠지만은 그 시간을 상당히 알차게 활용할 계획인데요. DMZ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경제 안보에 대한 협력 그리고 국제 문제에 공조하기 위해서 이번 방안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독일 정부에서도 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압박할 것인가라는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무기 지원에 대한 압박보다는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섰습니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독일의 슐츠 총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부분 짚어봤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뉴스 골라봤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증시에서도 리스크로 꼽히고 있는 부분이 부채 한도 협상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간으로 아침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은 원래 당초에는 12일에 진행되기로 했던 부채 한도 협상 이 부분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다음 주 초로 연기됐는데요. 나쁘지만은 않다고 하네요. 백악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은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실무 수준의 대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부채 한도 상향을 이 재정 지출 감축과 연계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건 없이 올리고 이 재정 지출 같은 경우는 따로 논의를 하자라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증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니만큼 앞으로 부채 한도 협상 어떻게 진행될지 보셔야겠는데 일단 일정이 미뤄졌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소강 국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 보시죠.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기술주들이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나스닥만 후반에 살짝 들어 올렸고요. S&P 500이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밀렸습니다. 이 가운데서 은행 위기가 재차 부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S&P 500 기업 가운데서 월트 디즈니가 가장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부진한 실적에다가 신규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월트 디즈니가 8% 정도 밀려 내려갔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도 여전히 잠재된 악재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오늘 우리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나타낼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입니다.